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회장,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상속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뭐 증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아버지가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딸인 손예진 씨로 하여금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라. 그런 게 경영을 맡기는 부분은 사실은 상속이나 증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벌 기업들이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속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실종이 됐을 경우에 실제 상속재산 분할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은 모든 상속인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또는 실종선고,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부재자라는 것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부재자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고 뭐 다시 남한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다면 부재자로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실종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선고는 기간이 많이 걸려요. 두 가지로 기간이 나눠지는데요. 부재자가 행거한 불명된 게 5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실종선고 요건을 갖춘 경우이고, 그리고 전쟁 또는 침몰한 선박, 비행기가 이제 추락했을 때, 사고가 일어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까지 행사가 알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선고가 떨어지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망한 사람에게 별도로 아들, 딸 이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이 없다면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망 간주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필요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상속인들이 연락이 두절돼서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동일한가요? 네,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 있는 사례인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동생은 북한에,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으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예요. 이런 사례가 꽤 있었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해서 원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그분만큼은 북한에 있는 동생 몫으로 일단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형태로 결정을 얻는 경우가 많죠. 손예진이 살아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실제로 그 둘째 오빠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밝혀졌을 경우에 민법에도 규정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직계비속, 배우자나 동순위, 선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 결격이 되기 때문에 손예진의 오빠는 동순위 상속인이잖아요. 살해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상속 결격에 해당이 돼서 아들이 있다면 상속 결격된 그 오빠의 지위를 대신해서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상속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과장되고 자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상속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나름 재미있고 좋은 것 같네요.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